스위스 쭈리히에 위치한 국제축구연맹 피파 본부가 2026년 월드컵을 위한 첫 번째 공식 홍보 포스터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2년간 서구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신예 선수들의 등장을 기대했던 축구 팬들은 포스터 속 주인공이 킬리안 음바페, 엘링 홀란드, 리오넬 메시가 아닌 손흥민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미의 앙투안 그리즈만과 아시아의 손흥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포스터는 유럽 축구의 중심축을 이루는 선수들을 배제하여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언론은 이를 피파의 모욕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지만 다른 지역, 특히 경험이 풍부한 축구 전문가들은 피파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이 포스터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유럽 축구의 양대 산맥인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스타 선수들을 배제하는 피파의 전략적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 득점력이나 개인 기량보다는 이미지와 상징성을 중시하는 피파의 새로운 방향성은 엘링 홀란드와 킬리안 음바페의 탈락으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엘링 홀란드는 뛰어난 득점력과 파괴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주목받았지만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감정이 없는 이미지로 인해 산업축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선수로 여겨졌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또한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PSG와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논란과 오만한 태도로 인해 탐욕과 권력의 상징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피파는 이러한 선수들을 월드컵 홍보 포스터에 등장시키는 것은 세계 축구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파는 손흥민을 통해 새로운 축구의 가치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존경받는 선수입니다. 피파는 손흥민을 통해 축구의 본질을 되찾고 상업주의에 물들지 않는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 홍보 포스터는 피파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흥민은 축구계의 등대와 같은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손흥민을 선정한 이유는 현대 축구가 점차 잃어가고 있는 정수, 즉 충성심, 겸손, 그리고 순수한 즐거움을 그가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피파 고위 관계자는 익명의 프랑스 유력지 레키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권을 요구하는 인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월드컵은 인류의 축제입니다. 음바페는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손흥민은 전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적인 음바페를 위대한 메시 옆에 배치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손흥민만이 그의 투명함과 미소로 그 그림의 균형을 맞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선정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외교적 배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기술 분석 데이터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현재 메시의 기준에 근접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홀란드가 케빈 더 브라위너의 패스를 받아야 하고 음바페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메시처럼 득점력을 갖춘 플레이메이커입니다. 그는 하프라인부터 공을 몰고 들어가 수비수 3명을 제치고 무영에서 슈퍼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손흥민의 독자적인 경기 결정력은 유럽의 캠핑족 전방에 머무는 스트라이커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피파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로 그의 완벽한 양발 사용 능력을 꼽았습니다. 이는 왼발 의존도가 높은 메시나 헤더는 뛰어나지만 왼발이 완벽하지 않은 호날두조차 도달하지 못한 절대적인 균형 감각을 의미합니다. 축구 통계 매체 옵타의 분석가들은 피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손흥민을 수학적 변칙이라고 표현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8시즌 동안 손흥민의 기대 득점은 실제 득점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그가 불가능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득점으로 전환해왔음을 의미합니다. 홀란드는 높은 기대 득점이 필요하지만 손흥민은 낮은 기대 득점에서도 골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메시 선수 옆자리 배치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피니셔에 대한 정당한 인정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윙어의 개념을 초월하는 진화된 축구 현상을 반영합니다. 구대륙의 공황, 권력의 이동, 그리고 F파의 결정은 의도했든 아니든 9대6 유럽 축구계에 깊은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바로 중심 지위 상실이라는 공포입니다.
상업적인 냉혹한 현실 속에서 영국과 프랑스 언론은 애써 무시하지만 재무 보고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흥시장과 2026년 월드컵 개최지인 북미 시장에서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 판매량은 해리 케인, 엘링 홀란드, 킬리안 음바페 선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닌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이 손흥민 선수를 간판으로 내세운 것은 예리한 경제적 포석입니다. 피파는 축구의 미래가 늙고 포화된 유럽이 아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와 북미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계는 자신들이 더 이상 세계 최고의 스타를 결정할 권한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은 축구 커뮤니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를 뼈에 사무치게 싫어하는 아스널, 첼시, 맨체스터 시티 팬들조차 월드컵 포스터를 보고 침묵했습니다. 유럽 팬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반대 시위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토트넘 호스퍼를 싫어할 수는 있지만 손흥민 선수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음바페 선수나 홀란드 선수가 전 세계 앞에서 e스포츠를 대표하는데 필요한 인격적 그릇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우월주의 시대가 종식되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또한 이러한 논점을 뒷받침합니다. 2026년 월드컵 개최국인 미국의 전문가들은 F파의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축구 레전드 랜던 도노반 선수는 이러한 결정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우리는 2026년 월드컵의 주제가 다양성과 연결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메시 선수는 마이애미에서 남미의 유산을, 손흥민 선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시아와 글로벌의 물결을 대변합니다. 두 선수는 축구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축구계에서 가장 강력한 흥행 보증 수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음바페나 홀란드와 같은 선수들도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지만 손흥민처럼 대중문화의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뉴욕 거리로 나가보면 축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들도 손흥민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피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브랜드 파워입니다. 익명의 MLS 감독은 손흥민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처럼 아름답게 경기하고 웃고 팀에 충성한다면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일 주급 인상을 요구하거나 팀을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선수들을 띄워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교육적 메시지입니다.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가 함께 등장하는 월드컵 포스터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닙니다. 이는 권력의 이양을 알리는 역사적 문서이며 축구가 더 이상 유럽이나 남미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차별과 편견의 유리천장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특기라는 좁은 개구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재능과 황금 같은 인격으로 정문을 박차고 들어가 당당히 전설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유럽 축구계가 손흥민의 성공에 대해 반발하거나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그의 업적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과 산업화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성인 메시아의 옆에 설 만큼 순수하고 품격 있는 유일한 인물은 손흥민뿐입니다. 손흥민은 2026년이 끝이 아닐 겁니다. 그는 2030년 월드컵에서도 한국을 지킬 사람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예언을 던진 주인공은 다름 아닌 2022년 카타르의 기적, 포르투갈전 승리의 숨은 주역 권경원입니다. 김민재의 공백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꽁꽁 묶으며 16강 신화를 썼던 그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단순히 친구를 향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잔디 위를 달리고 있는 권경원 자신이 목격한 진짜 월드 클래스의 품격, 그리고 본인 또한 2026년 북중미를 향해 던지는 마지막 도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양의 일부 잔류를 이끈 권경원이 말하는 손흥민의 2030년 시나리오와 화려한 조명 뒤에서 묵묵히 칼을 갈고 있는 이 베테랑의 소름 돋는 준비성을 심층 분석합니다. 2022년 12월 3일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김민재가 부상으로 빠진 그 자리, 대한민국 수비의 심장부에는 권경원이 서 있었습니다. 상대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
전 세계가 한국의 패배를 점칠 때 권경원은 스스로에게 단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타임 투 쇼, 지금이 보여줄 시간이다. 바로 이 지독한 긍정의 마인드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권경원은 호날두와의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지 않았고 노련한 위치 선정으로 포르투갈의 파상 공세를 잠재웠습니다. 16강 확정 직후 그는 환호하는 대신 동료들을 챙기며 묵묵히 뒷문을 지켰습니다. 명백히 권경원은 화려한 스타는 아닐지 모르지만 팀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구멍을 메워주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부담을 즐기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를 16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는 3년이 지난 지금 K리그의 안양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권경원의 가치는 수치로 증명됩니다. 2025 시즌 중반 UAE를 떠나 안양에 합류했을 때 팀은 수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1경기 28실점. 하지만 권경원이 수비 라인을 지휘하기 시작하자 안양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권경원이 UAE 시즌을 마치자마자 휴식 없이 곧바로 안양의 후반기를 책임졌다는 사실입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경기를 치러온 초인적인 일정. 유병훈 감독은 그를 향해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습니다. 권경원이 합류한 뒤 실점률은 수직 하락했고 안양은 역사적인 일부 잔류를 조기에 확정지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베테랑의 품격을 봅니다. 조기 잔류 확정 후 맞이한 꿀맛 같은 휴식기에도 그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개인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단 한 번도 국가대표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어떤 기회가 오든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만 잘하면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성실함이야말로 우리가 권경원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대목은 바로 친구 손흥민을 향한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흥민이는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2026년은 물론이고 2030년 월드컵에서도 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같은 필드에서 부딪히고 같은 무게를 짊어져 본 수비수로서 느낀 손흥민의 자기 관리와 영향력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손흥민이 미국 LA에서 7만 7천 관중을 동원하며 메시와 경쟁하고 있을 때 권경원은 안양의 잔디 위에서 친구의 건승을 빌며 자신 또한 그 무대에 서기 위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논란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포에 가까운 전율입니다. LAFC와 인터마이애미의 2026 시즌 개막전. 그런데 이 경기의 프리미엄석 티켓 가격이 무려 710만 원, 달러로는 5,3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최대의 스포츠 축제라는 슈퍼볼의 평균 티켓 가격에 육박하는 금액이 단 한 번의 정규리그 개막전에서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지 리오넬 메시가 나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폭주해서일까요? 바로 그곳에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미친 가격표 뒤에 숨겨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손흥민 선수의 진짜 위상과 그날 밤 벌어질 역사적인 대서사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시계 바늘을 잠시 미래로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2일. 장소는 LA 메모리얼 콜리세움 스타디움입니다. 이곳은 본래 미식축구팀 LA 램스와 차저스의 홈구장으로 무려 55억 달러, 한화 약 7조 원이 투입된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경기장입니다. MLS 사무국은 역사상 최초로 개막전 흥행을 위해 기존 축구 전용구장이 아닌 7만 7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콜로세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선수의 만남이라면 7만 석이 아니라 10만 석이라도 부족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 경기는 MLS 역대급 흥행을 이끌 초대형 빅매치로 2026 월드컵을 대비한 이벤트 성격도 띱니다. MLS 사무국이 의도적으로 편성한 꿈의 대결로 엄청난 티켓 파워를 자랑하며 높은 가격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이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MLS 개막전부터 메시와 맞붙으며 새로운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LA 시내의 교통은 마비될 것입니다. 헐리우드의 스타들, 월스트리트의 금융 재벌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날아온 축구 순례자들이 이 경기장으로 몰려듭니다. 서부의 왕이 된 손흥민, 그리고 동부의 신이 된 메시. 이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마치 배트맨 대 슈퍼맨처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두 아이콘의 정면 충돌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MLS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쇼케이스가 될 것이다. 메시가 마이애미의 축구의 신을 데려왔다면 손흥민은 LA의 축구의 품격을 가져왔다. 그 순간 티켓 예매 사이트는 서버가 다운될 것이고 암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입니다. 일반석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라운드와 가장 가까운 프리미엄석이 710만 원을 돌파한다는 예측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지 전문가들은 710만 원? 그건 시작가일 뿐이다. 실제 리세일 가격은 1000만 원을 넘길 수도 있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을 허물고 감아 차기를 시도하는 그 궤적을, 메시가 드리블로 수비진을 농락하는 그 마법을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미국의 부유층들에게 710만 원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소유하는 대가치고는 너무나 싸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무리 슈퍼스타라지만 티켓 한 장에 700만 원이 넘는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메시의 존재감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엔 뭔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메시는 이미 미국에 온 지 꽤 되었습니다. 초기의 거품은 어느 정도 빠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2026년 개막전의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명백히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특수성에 있습니다. 첫째, 희소성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를 넘어 EPL 득점왕을 차지한 검증된 월드클래스입니다. 그가 커리어의 황혼기에 미국 무대를 밟는다는 것은 미국 내 거주하는 수백만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물론 프리미어리그를 동경해온 미국 사커맘 세대들에게 꿈같은 사건입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 데이비드 베컴은 과거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단순히 잘하는 선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토리를 가진 영웅을 원한다. 손흥민은 완벽한 영웅의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 불모지에서 태어나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캡틴의 자리에 오르고 10년 넘게 톱 클래스를 유지한 성실함.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치인 밑바닥에서 전설로의 표본이 바로 손흥민인 것입니다. 둘째, LA라는 도시의 특성입니다. LA는 코리아타운이 가장 크게 형성된 곳이자 자본이 집중된 도시입니다. 손흥민을 보기 위해 지갑을 열 준비가 된 팬덤의 구매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는 순간 구단의 가치는 단숨에 30%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710만 원이라는 티켓 가격은 구단과 사무국이 손흥민이라는 카드를 얼마나 무겁고 비싸게 책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대기업,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장의 열기는 뜨겁겠지만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 그날 밤 7만 7천 명의 관중들이 가장 전율을 느낄 순간은 손흥민의 골 장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아마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찾아올 것입니다. 모두가 승패에 집착하며 환호하거나 좌절할 때 손흥민 선수는 언제나처럼 상대팀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와 뜨거운 포옹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은 15년 전 함부르크의 앳된 소년이었던 손흥민이 이제는 세계 축구의 정점에 서서 살아있는 전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10만 원짜리 티켓을 산 관중들은 단순히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위대한 두 거장이 서로를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는 역사적인 의식을 목격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미국행을 선택한 것은 그것은 편안한 은퇴를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늘 그래왔듯 가장 치열하게 달릴 것입니다. 7만 7천 명의 관중이 지르는 함성 속에서도
그는 땀방울 하나하나에 조국 대한민국의 이름을 새기며 뛸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경악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막대한 연봉을 받고 대충 뛰는 스타들이 즐비한 MLS에서 손흥민처럼 매 경기 목숨을 걸고 뛰는 진정성을 가진 선수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710만 원이라는 가격은 거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지난 15년간 그라운드 위에 쏟아부은 피와 땀, 그리고 눈물에 매기는 존경의 가격표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공놀이 티켓 한 장에 700만 원은 미친 짓이라고.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그날 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자 가문의 영광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한국인의 심장이 뛰고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세계가 놀라는 이 믿기 힘든 현실을 매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2일 LA의 밤하늘 아래서 펼쳐질 손흥민과 메시의 대결. 그 화려한 티켓 가격 뒤에는 척박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 스스로 전설이 된 한 남자의 위대한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감동, 그것을 증명해내는 선수.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손흥민을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스포츠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